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3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죠. 24일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진행이 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신고점을 새로 만들었지만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중에서 새로 만들어진 트렌드 라인에 걸쳐서 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방향이 좀 바뀌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여기서 이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사실은 지지선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 두 트렌드 라인은 아래쪽부터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이 위에 있는 신고점을 갱신을 했고,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도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올라가서 이 트렌드 라인에 저항을 받은 정도로 화요일에도 장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 비로소 이 트렌드 라인에 저항을 받고 다시 쭉 빠져 내려와서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에 브레이킹을 했다가 다시 그 트렌드 라인 위쪽에서 장이 끝나는, 다시 말해서 월화수는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이 그 고점과 상관없이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이 거의 지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서 여기서 저항받고,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서 여기서 저항받고, 시작을 저항받고 시작해서 여기서 지지받고 끝나는.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 도지를 만들면서 정고점에 있는 데에서 저항을 받아서 도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결국은 더 빠져서 내려오는 이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거 안 한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이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좀 더 가까이 보실까요? 여기서 이렇게 작용을 해서 하나, 둘, 세 개의 그 봉이 움직이는 동안 이 사이를 지배했다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그리는 그 트렌드 라인들이 그냥 허투루 되는 게 아니라는 거 항상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울 것들 좀 지워볼게요. 얘도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보이죠? 그리고 이 밑에서 내려오는 거 되게 예쁘게 잘 맞아 떨어졌었던 것이지만 뭐 이게 당장 필요 없으니까 다 지우겠습니다.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겠습니다. 이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들은 이 두 개는 중요한 거 놔둬야 될 것 같고요. 이 트렌드 라인도 향후에 이 장이 떨어지게 되면 중요해지고, 다시 이 옆으로 레인지 무브를 한다고 해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니까 얘는 놔두고요. 얘도 뭐 굉장히 오래 전부터 올라와 있었던 트렌드 라인이니까 일단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아무래도 수요일에 신고점 찍고, 그래서 이 신고점은 뭐 나중에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이 신고점 찍고 한 번에 쭉 빠졌고 다시 저항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듯 했지만 다시 더 빠졌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프라이스 레벨 사이에서 일단 장이 형성된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계속 밀고 올라가고는 언제죠? 9월 중순부터 시작했었던 상승 모멘텀이 일단은 한번 제대로 꺾인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이렇게 레인지 무브를 하다가 뭐 다른 매크로로 치고 올라갔다가 훅 빠져서 내려왔다가 그때부터 다시 랠리를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빠졌다고 보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밑에서 계속 치고 올라왔었던 이 모멘텀이 여기서도 한번 저항은 받았지만 모멘텀이 사라진 건 아니었고요. 계속 이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결국은 모멘텀을 꺾였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모멘텀이 꺾인 가까운 레인지에서 일단은 레인지 무브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는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요. 다시 치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379.79를 뚫고 올라간다고 해도 다시 빠져서 내려올 확률이 되게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366.78도 굉장히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밑에서 계속 올라왔던 이 패러렐 채널이 여기서 여러 번 뚫렸다가 다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패러렐 채널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이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이 정도까지는 쭉 이어져 나갈 거라고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갈까요? 그러면 이 정도 좀 길게 해놓을까요? 네, 이 정도로 돼서 여기에서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쯤에서 더 빠져서 내려면 여기서는 지지선으로, 그리고 이 안에서 되면 이제 그때는 이 지지선이 큰 의미가 없구나 하고서 이제 지울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이 레인지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상승 여력은 좀 없어졌지 않았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애플 볼게요. 애플 보시면 여기에서 24일 여기까지 장이 형성이 됐습니다. 쭉 계속 모멘텀 있다가 올라갔다가 신고점 찍고, 로컬 신고점입니다. 로컬 신고점 찍고 쭉 빠져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 파란색에 걸쳤고, 화, 수, 목, 금 파란색 이 전고점에 다 걸쳐 있습니다. 또한 이 초록색에도 다 걸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되게 좁지만 이 좁은 사이에서 장이 어떻게 계속 연결될 확률도 없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이 사이에서 이렇게 위로 삐쭉 내려가고 이게 신고점을 뚫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거, 짧은 거, 긴 거 이렇게 되면서 도지 만들 때도 걸쳐 있고, 그래서 이게 걸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직 이 상황에서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는 정하지 않은 상황이죠. 하지만 이렇게 쭉 가던 모멘텀이 여기서 꺾여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꺾인 상황에서 위아래 올라갈 수 있는 저 결정을 못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깨알같이 내려오고 하는, 여기에서 아이고 잘못됐네요. 여기에서 이게 292.93 192.6이거든요. 192.93 그리고 얘는 누구죠? 192.09.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금요일에 고가가 저항을 받고 떨어져 내려왔죠. 그래서 이 얘기는 이게 그 신고점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까지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작게나마 만들어 버린 상황이 돼서 여기서는 이렇게 밀려 내려간다고 보고, 그러면 이 파란색 라인이 지지를 주는 것보다는 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저항을 주는 게 더 세다고 보면 이 안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내려올 확률이 더 높아졌죠. 그리고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도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받고 이 밑으로 저항받고, 그 얘기는 자주 말씀드리던 삼각형 꼭지점에 닿아서 여기서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결정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초록색과 파란색에서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아래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당장 12월 초까지는 살짝 무거운 느낌으로 트레이딩을 하셔야 좀 더 정확한 트레이딩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알파벳 볼게요. 알파벳은 여기서 24일에 이 하늘색 라인에서 확실하게 저항을 받은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도 갭 하락에서 시작했지만 끝까지 치고 올라가서 어디서 이 밑에서 이게 미리 그려져 있었던 트렌드 라인입니다. 거기에서 정확하게 저항받고 빠져내려왔고, 수요일, 목요일에 다시 이 하늘색 라인에 트라이 했다가 바로 쳐맞고 내려왔죠.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그래서 133.74 라인, 굉장히 여기서 강하게 지지를 받았었던 이 파란색 133.74 라인까지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컨펌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전부터 이렇게 왔던 이렇게 뭔가 되게 작용을 많이 하지는 않아 보이지만 되게 오래된 여기에 있는 이 전 저점이 뭐 영향을 받았다고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중요하니까 일단 놔뒀습니다만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어느 정도 받았다. 여기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떨어지는 그 폭이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컸기 때문에 뭐 다른 주식들은 이쪽에서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뭐 사이드 무브, 레인지 무브 하는 정도의 어떤 꺾임, 모멘텀의 꺾임을 당했다면 뭐 알파벳은 그냥 뭐 3분의 2보다 더 미치죠. 거의 절반 가까이 되죠. 이 밑에서 올라가는 거 보면 그 정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이 파란색으로 만들었었던 이 레인지 안쪽으로 일단은 들어왔다가 보고 여기서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파란색을 만나면 여기서 다시 뭐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들까지도 지지를 받아서 이 파란색 라인 안쪽에서 계속 머무를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슉슉 빠져서 내려갈 만큼의 어떤 다운 모멘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 파란색 레인지가 새로운 레인지,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그 정도가 될 것 같고, 여기서 내려오는 이 트렌드 라인은 뭐 일단은 더 놔둬봐도 되겠죠. 갑자기 훅 빠져서 내려오게 되면은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트렌드 라인이고, 이 트렌드 라인 지워도 되겠고요. 이 트렌드 라인들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지워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놔둬보겠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치고 올라갈 확률은 적지만 일단은 이 분위기, 이렇게 올라갔었던 분위기를 일단 남겨놓기로 하겠습니다. 얘는 누구죠? 쓸데없는 애는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뭐 다른 이런 것들도 지워볼까요? 그리고 이 밑에서 내려오는 이 패러렐 채널도 지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얘도 지우고, 네. 뭐 어떻게 지우는지까지 보여드리려고 미리 안 지운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파란색 레인지입니다. 이 파란색 레인지 133.74, 129.04 이 레인지가 다음 주에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레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엔비디아 볼게요. 엔비디아는 굉장히 그 신고점을 찍으면서 전고점을 넘으면 그 시점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했죠. 왜냐하면 계속 꾸준하게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그 모멘텀이 굉장히 강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말씀드렸던 트레이더 입장에서 엔비디아 500불은 좀 세다, 너무 강한 느낌이다 라는 말씀 드리자마자 빠지기 시작해서 24일 여기까지 치고 내려와서 연두색 레인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연두색 레인지죠. 연두색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오고 나서 월요일에 다시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은 이 레인지 안에서 만들어진 트렌드 라인이 아니죠. 그래서 이 트렌드 처음에 레인지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트렌드 라인, 레인지 안쪽에서 만들어진 트렌드 라인은 맨 처음에 레인지가 시작되는 시점에 있었던 그런 트렌드 라인 말고는 가능하면 그리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그려보는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그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울게요, 일단은. 그래서 이 두 개는 의미가 있지만 그 이후에 여기서 올라가는 거, 여기서 내려오는 거, 레인지 무브 할 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의미가 없다고 해서 다 안 그렸었죠. 뭐 역시 레인지 무브에서 다음 트렌드 라인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 증명이 됐고요. 그리고 해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을 따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면은 여기서 이게 깨지는 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얘기 전혀 말씀드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상한선이 뚫리느냐 안 뚫리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뚫리지 않고, 이게 컨펌이 돼서 뚫리지 않고 이렇게 그냥 한번 삐쭉 트라이만 한 것은 뚫렸다고 컨펌이 안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컨펌이 안 된 상황에서 저항받고 바로 떨어져서 내려온 상황이 된 거였기 때문에 이게 연두색 쪽 안쪽으로, 연두색 그 상한선 안쪽으로, 연두색 레인지가 이 레인지입니다.
안쪽으로 들어오고 나서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 지지받고 양봉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연두색에서 저항받고 내려왔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얘도 밑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걸쳐서 음봉 만들었고, 이 음봉이긴 하지만 종가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서 얼핏 보면 상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였죠. 그래서 목요일에 결국은 연두색 여기에 밑에서 시작해서 저항받고 쭉 빠져서 내려왔고, 금요일 날은 양봉도 음봉도 만들지 못하고 살짝 양봉인 도지를 만들면서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이런 트렌드 라인을 그려서 여기에 이 포인트를 찍어주느냐? 그런 거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레인지 무브일 때는 그런 식의 트렌드 라인을 그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도 이렇게 내리는 트렌드 라인 굳이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 안쪽에 들어왔다는 게 중요하고, 뭐 이 하늘색은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지선 정도가 될 거고요. 여기까지 더 빠져서 내려올 확률도 아직은 더 높다고 봐야 되고, 여기서 반전해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죠. 여기서 이렇게 이 모습을 보시고, 이 연두색 레인지라고 했었던 이유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저항받고 지지받고 올라가서 한번 튀었지만 여기서 다시 내려왔고, 여기에서 이 트렌드 라인까지 저항을 받은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거의 연두색 라인까지 돌아왔다가 여기에서는 살짝 안쪽에 있는 하얀 선이 핑크 쪽으로 올라간 느낌이었고, 다시 내려와서 연두색에서 지지받고 올라갔죠. 여기서는 이 연두색 위쪽에 파란색이 살짝 더 올라간 새로운 저항선으로 쓰인 건데, 얘도 이쪽으로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면 핑크색이 지지선이 시프트 일시적으로 했던 것처럼 이 파란색도 일시적으로 상한선이 시프트 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연두색 레인지를 계속 유지시켜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얘는 이 핑크색 위아래가 뭐 다른 레인지를 만들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핑크색은 보실 필요 없고, 여기 있는 이 파란색,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고 초록색 레인지가 파란색과 하늘색으로 만들어진 이 레인지로 시프트해서 살짝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다시 연두색으로 회귀해서 연두색만으로 새로운 레인지를 만들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얘가 하늘색 라인까지는 밀려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늘색 레인지가 뚫려서 연두색까지 갈지, 아니면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올지, 그거는 기다려 봐야 알고 확인을 해야 되지만, 적어도 하늘색까지는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새로운 레인지 없이 그냥 기존에 있었던 그런 프라이스 레벨이나 트렌드 라인들로 다 설명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음에 엔비디아, 다음에는 아마존이네요. 아마존은 다른 앞에서 보여드린 주식들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진 면이 작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물론 치고 올라가지도 못했죠. 하지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이 있고, 여기에서 24일에도 걸쳐서 끝난 상황이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 올라가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한번 막혀서 내려왔지만 어디죠? 뭐였죠? 홀리데이 있는 주 동안 거의 혼자서 치고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었죠. 그리고 나서 24일에 금요일에 블랙 프라이데이였죠. 그때 여기 노란색에는 걸쳐 있지만 이 밑에 있는 트렌드 라인 따라서 올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라가고 나서 새로 만들어진 월요일 시가가 이 트렌드 라인 아래쪽에서 형성이 됐죠. 만약에 이 트렌드 라인 위쪽에서 시가가 형성이 됐었다면, 갭이 더 컸다면 이 트렌드 라인이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튀어 올라갔을 수도 있지만, 밑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선으로, 저항선이죠. 여기서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고, 그래서 밀려 내려왔다가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이
저항선, 지지선으로 작용해서. 그래서 저항선 먼저 맞고 지지선 작용해서 도지 만들면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 다시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아래쪽에서 장이 형성되는 바람에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해서 밀려 내려오고 다시 도지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시작을 여기서 해버렸죠. 이 트렌드 라인 위에서, 이 트렌드 라인 선 위에서 시작을 해서 올라가다가 저항받고 빠져서 내려왔고, 그리고 나서 갭 하락해서 이 밑에서 시작했던 게 다시 올라가나 싶었지만 오렌지색에 또 저항받고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저항받고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하는, 그래서 이 오렌지색 이 트렌드 라인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이렇게 세 개의 트렌드 라인과 프라이스 레벨이 그 장에 영향을 미쳤는데, 월요일에는 이렇게 걸쳐 있지만 화요일에는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은 확실하게 컨펌 된 거죠. 깨진 걸로. 그래서 사이드 레인지 무브 있는 쪽으로 옆으로 움직이는 걸로 바뀌었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새롭게 레인지를 만들 정도의 어떤 큰 고점과 저점이 만들어진 건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컨펌이 될 때까지 레인지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도지이기 때문에. 이 밑에도 도지 있었고, 이게 수요일이었던가요? 그 전주? 화요일이었군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이 오렌지 라인과 이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이 강하다. 그래서 장 자체는 무겁다. 하지만 어땠다? 많이 훅 빠지지 않았다. 목요일, 금요일에. 다른 주식들하고 다르게. 동시에 아마존이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걸 다르게 해석을 하면, 목요일, 금요일에 이렇게 양봉을 만드는 상황에서 다우존스 지수 퓨처스인 YM은 월요일, 화요일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 얘기는 소비재나 어떤 그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약했지만, 앞에서 보신 그 세 개처럼, 소비재나 어떤 그 생활 관련하는 그런 경제가 좋게 흘러가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들이 지표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우존스, 러셀도 좀 많이 올랐죠. ES도 S&P 선물이죠. S&P 선물도 조금 나스닥보다 훨씬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떤 의미냐면 아마존처럼 소비재에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은 좀 오르는 느낌이었다, 지난주에. 하지만 기술주들이 너무 못해서 전체적으로 나스닥은 빠졌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다우존스나 러셀이나 이런 주식들이 좀 더 반락을 한다면,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좀 팔아보자, 정리를 해서 이익 실현하자라는 물량이 나와가지고 빠지게 되면 아마존도 같이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계속 같이 치고 올라갈 확률은 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그렸던 것처럼 여기에도 이렇게 괜찮아 보이지만 이렇게 내려가는 이 트렌드 라인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만들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다운 트렌드 라인 같은 이 느낌의 장이 무거운 장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빠질 확률이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6.57 같은 경우에가 이게 지금 다 걸쳐 있죠. 지난주 언제예요? 수요일부터 금, 월, 화, 수, 목, 금까지 다 이 오렌지색 라인에 걸쳐. 얘는 아니군요. 이게 다 걸쳐 있죠. 그래서 화수목금 다 걸쳐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쉽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빠져야 되는데 올라가고 빠져야 되는데 올라가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져서 이 근처, 다시 말해서 146.57 밑에서 139.96 사이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테슬라 볼게요. 테슬라는 테슬라 재밌었죠. 일단 지울 거부터 좀 지울까요? 얘는 지워도 될 것 같나요? 아닌가? 얘 지울게요. 얘 지우고 필요하면 다시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지우고 얘도 일단은 지우겠습니다. 왜? 200 다시 말해서 6슬라 밑으로는 당장 내려갈 확률이 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얘도 올라가는 거 케어 안 합니다. 얘도 지워도 되겠죠. 되게 깔끔해졌네요.
밑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 저 위에서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 아직 유효합니다. 왜? 7슬라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 얘 8슬라군요. 8슬라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보시면 여기까지 겨우겨우 7슬라에서 버티고 240.70 프라이스 레벨에서 이 사이에서 겨우겨우 버티고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많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그 7슬라에서 지지받고 화요일에 치고 올라가서 수요일에 여기 로컬 신고점 찍는가 했더니 다운 트렌드 라인에 저항받고 빠져 내려버렸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 빠졌고, 뭐 목요일에는 사이버 트럭 관련돼서 뭐 빠진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틀 연속 빠져서 내려왔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는 다시 치고 올라갔습니다. 뭐 여기에는 일론 머스크가 뭐 새로 그 사이버 트럭이 다른 그 포르쉐였나요? 다른 스포츠카랑 경쟁하는 뭐 그런 그 동영상을 링크를 해서 올렸다 뭐 이런 그것 때문에 올랐다 뭐 이런 루머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 트레이더들이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사고 팔고 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건가요? 그래서 테슬라는 워낙 플레이어들이 조금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래서 금요일에는 상승을 만들기는 만들었지만 240.70 못 깼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게 이제 결국은 여기 7슬라 라인에 닿죠. 그래서 빠지게 된다고 해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확률이 높고, 여기에서는 다시 치고 올라간다고 해서 이 밑에 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받고 밀려 내려올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근처에 가서 꼭지점 근처에 가서 올릴지 내릴지 결정하는, 그리고 내린다고 할지라도 여기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에서 깨져서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항상 강하게 보는 누구? 7슬라 라인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아니죠. 그리고 여기 이것에 내려오는 거 아직도 그 위를 쉽게 뚫고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빠지는 느낌이고, 여기에서 7월에서부터서 빠지는 느낌이 강합니다. 아직은. 뭐 중간에 갭하락 한 것도 있고 다시 갭 상승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일단은 9슬라에서 8슬라에서 7슬라, 그리고 6슬라까지 밀렸다가 다시 7슬라 근처에서 어떻게든 올려보려고 하고 있는데 쉬워 보이지 않는다 정도가 테슬라의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삼각형 다음 주는 이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높아졌죠. 그리고 뭐 이 핑크색 라인이 강하냐, 이 하늘색 라인이 강하냐, 7슬라 라인이 강하냐, 뭐 그런 의미 없습니다. 이 사이에서 그냥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트렌드 라인이 강하고 아래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과연 위 트렌드 라인만큼 강할까? 저는 일단 위에서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이 더 강하다는 느낌이고, 한 60 또는 65에서 30, 뭐 35? 뭐 이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60에서 65, 30, 35에서 40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 정도로 아래쪽으로 뚫릴 확률이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가 강하다? 7슬라는 강하다. 그래서 뭐 계속 이 레인지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삼각형 꼭지점이 이렇게 내려가는 이 삼각형 꼭지점까지 밀려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하면서 고점은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점은 여기에 걸쳐서 이렇게 되는, 뭐 이 정도가 가장 벌어질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좀 길어지는 느낌인데요. 메타 보시면 메타는 되게 잘 치고 올라갔죠. 뭐 이거는 이제 지울게요. 이거 다 잘 치고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서 지난 그 홀리데이 주에 새로운 로컬 고점 만들었지만 다시 금요일에 밀려 내려왔고,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도 음봉 만들었고 종가가 밑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 다시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었지만 월요일 고가를 못 벗어났고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 날 축 빠져서 내려오고, 결국은 화요일에 이 파란색 전고점 라인을 뚫고 내려왔고, 밑에서 올라가던
뭐 다른 패러렐 채널하고는 좀 다른 느낌,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패러렐 채널마저도 브레이킹을 하고 전에 있던 연두색 이 레인지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여기서 착 내려와서 이 연두색 이쯤에서 다시 올라간 연두색 레인지 안쪽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여기 위에 연두색 레인지의 상한선은 깨졌지만 일단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연두색 안쪽으로 들어왔고 들어온 다음에도 여기에 걸쳐서 이 파란색 그 상한 그 전고점은 일단 브레이킹이 된 거고요. 컨펌이 됐고 연두색에 이제 걸쳐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모양새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이 기울기, 이 파란색 기울기가 굉장히 메타에서는 중요한 것 같더라. 왜? 여기에서 이렇게 패러렐 채널처럼 올라가는 여기와 여기에서 올라가는 각도, 여기에서 올라가는 각도, 여기에서 올라가는 각도, 이 밑에랑은 살짝 다릅니다만 각도가 여기에서도 연결이 됐고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올라갈 때 이 각도가 계속 유지돼서 계속 평행선을 계속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평행선 하나, 둘, 뭐 여기까지 하면 셋, 넷, 다섯, 여기에서 여섯, 일곱, 이것까지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얘도 뭔가 평행적으로 여기서 올라가는 선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죠. 그러면 거기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렇게 연결되는 새로운 패러렐 채널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평행하기도 하고 얘하고도 평행하기도 한 선을 그려보면 이 밑에 생각지도 않은 새로운 지지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가 밀려 내려온다고 하면 빨리 내려오면 이 309.84 라인에서 지지를 받겠지만 그렇게까지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한 이쯤에서 언제 12월 11일, 12일 그때는 또 뭐 레이트 시즌 있는 그때죠. 그때 되면은 여기서 새롭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지선이 하나 생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계속 상수처럼 컨스탄트 상수처럼 만들어진 그 기울기가 여기에서도 새롭게 작용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또 이렇게 따라서 쭉쭉쭉쭉 조금씩 뭐 등산하듯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서 330.45를 뚫을 거냐 안 뚫을 거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새해에 다른 또 장이 생기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연두색 라인 일단 중요하고요. 다시 확대를 해서 이 연두색 레인지가 중요하고요. 일단 이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게 더 여기까지 밀려서 내려온다면 뭐 이 트렌드 라인 이런 거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 전에 이렇게 패러렐로 그 콘스탄트 기울기를 가진 새로운 지지선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초록색 레인지가 내려올 수 있느냐? 첫 번째 포인트. 여기에 새로운 지지선이 있다. 두 번째 포인트.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면서 메타는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좀 잘 메모를 해 놓으시고요. 겉으로는 보기가 어렵죠.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이 안쪽에서 일단은 다음 주는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고, 새로 그린 게 뚫려서 내려오느냐, 아니면 다시 이 연두색 라인이 또는 이 파란색 라인이 브레이킹 돼서 올라가느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얘도 모멘텀 자체가 꺾여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모멘텀이 꺾여 있어서 내려올 확률이 일단 더 높고 장도 무겁다고 봐야 되는데, 뭐 딱히 다르게 신경 쓸 만한 지지선도 크게 없고, 근데 요게 이제 지지선이 있으니까 얘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트레이딩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뭐 딱히 눈에 띄는 그 매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거라고 해봤자 언제죠? 7일이야? 8일 금요일 날 있는 논판 페이롤이 중요한데, 예, 논판 페이롤이 그 다음 주에 있는 CPI랑 레이트 시전 이전에 있는 거의 유일한 중요 매크로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장을 조금 더 끌어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트레이더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셔서
월화수목 정도는 좀 눈치 보는, 간 보는 정도의 트레이딩이 되고, 금요일에 확 치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셔서 트레이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